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는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 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작성 요령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정에서 제시한 작성 지침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은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 전략 및 방법은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용하려는 연구개발 방법론 또는 접근 방법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을 하다 보면은 회로를 설계한다라든가 조립한다라든가 시험한다라든가 또는 연구 성과물을 특허로 출원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연구비를 어떻게 써야 이제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그 여러 가지 활동상의 수반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하는 그것과 관련된 전략하고 방법을 제시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구개발 과제 추진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구개발 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구분해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 전략 및 방법, 추진 체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추진 체계, 추진 전략, 방법 체계를 작성할 때는 이런 점들을 아마 좀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 체계, 방법, 전략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당초 계획한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받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연구개발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내용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은 생각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부여받은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한 다음에 내용을 작성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자체 개발이겠죠. 그래서 필요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 대학, 연구소,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공동 연구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역량이 부족할 때, 기술력이 없을 때,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들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고 연구개발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연구 같은 경우는 필요한 기술을 타기관하고 협동하여 개발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술 도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로부터 필요한 기술을 매매를 한다라든가 시식권 허여를 받는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매라고 하는 거는 특허권 같은 것들을 아예 한꺼번에 일시불을 지급하고 가져오는 게 되겠고요. 시식권 허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부담이 가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특허를 내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게 되겠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필요한 기술을 매매, 시식권 허여 등의 방법으로 도입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기술 자문이 되겠죠. 이게 기술을 도입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굳이 공동 연구까지 해야 돼. 내가 부족한 부분은 이걸 전문가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는다든가 해서 지식을 습득해서 내가 체화해서 기술 개발에 활용하면 되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술 자문의 방법을 통해서도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도중이나 연구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구 성과물을 대부분 특허 등으로 출원 또는 등록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특허라고 하는 게 공개의 의무가 있지만 그것만 해놓으면은 내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술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특허 출원 등록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특허 명세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출원서도 접수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기에 대응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개발하는 사람이 하기가 좀 버거운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뭐 외부에 있는 특허법인 등에 위탁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뭐 시험 인증 같은 경우 독자적으로 못해서 시험 전문기관들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 성과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이거를 어느 시장에 어떤 형태로 판매를 하는 것이 사업화 성공에 이르는 길일까 하는 것들을 수시로 이제 점검을 해가면서 그 연구개발 목표를 뭐 조정한다든가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시장조사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장조사 같은 것들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연구개발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연구비를 어떻게 적정하게 목적대로 사용할 거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문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그 관련된 증비나 그런 걸 관리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또 그 외부 기관에 그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업들이 뭐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기업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 연구개발 활동에 수반되는 그 과업 중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 중에 어떤 것들을 내가 추진 전략이나 아니면 방법으로 삼을 것인지 하는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난 후에 결정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뭐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게 뭐 연구개발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요. 연구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그거를 뭐 활용하려고 해야 될 텐데, 그럴 경우 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죠. 일단은 뭐 연구개발 도중에는 그 연구개발에 따르는 위험들이 있다고요. 당초 그 목표한 대로 연구개발이 다 진행되지 아니하고 뭐 중간에 예기치 못한 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연구 성과의 활용 관련해서는 그 개발된 성과를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아야 할 텐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경쟁사보다 더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먼저 내놓아야지, 아무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경쟁사보다 늦게 시장에 그걸 출시하게 되면은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고 후발주자로서 따라가는 그런 신세를 면치 못할 거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그 시장에 출시하는 시기를 절약해야 되는데, 그거를 절약하는 방법은 사실은 내가 독자적으로 다 개발하지 않고 이미 개발된 기술들을 사다가 내 기술하고 융합해서 쓴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죠. 그거를 우리는 소위 그 개방형 혁신 전략이라고 하는데, 개방형 혁신 전략 같은 경우는 뭐 그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아주 활발하게 그런 전략들을 수립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모든 것을 혼자 처음부터 개발하지 말고, 그러자면은 기술 개발에 따르는 실패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 좀 그 부수적인 기술들 같은 경우, 핵심적인 거는 연구개발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되, 부수적인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외부에서 기술을 좀 들여다가 그 대량 개선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도 그 지원책을 마련해서 그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산업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경우에 도입비의 일부를 연구개발비에 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외부 기술을 도입한 후에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거기에 소요된 기술 도입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에 들어서 내가 연구개발을 하는데 그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나 내용이 여러 가지의 기술 요소로 되어 있다. 그 중에 대단히 핵심적인 거, 우리 연구기관이 그 기술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업을 할 것들, 그 다음에 그 기술의 그 구현 원리나 그런 것들이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내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되, 그 뭐 개발의 난이도가 낮아서 누구든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굳이 뭐 내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개발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외부에 있으면 외부에서 들여다 쓰면 되는데, 그럴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요. 이게 뭐 매매인 경우는 한꺼번에
기술료를 다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시식권 허여 같은 경우, 라이센싱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는 연구개발계획서상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 현물로 계상을 하고 어떤 경우 현금으로 계상을 하느냐 하면은,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그 기술을 도입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를 현물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현금을 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 기간 도중에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그거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 살 거니까, 현금을 들여서 살 거니까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기술 도입비의 전부를 대주는 건 아니고요.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입하려고 하는 기술이 국내 기술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기술인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도 계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국내 기술인 경우는 30%, 해외 기술인 경우 50%까지 계상이 가능하다 하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평가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30%, 50%를 초과해서도 계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평가위원들이 이거는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럴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거나 하는 효과가 충분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 50% 초과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을 나 혼자 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동연구나 기술 도입이나 그런 것들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한 방법도 같이 감안을 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강의를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나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술유선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산업부에는 NTB라는 게 있고요. 특허청에는 IP마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온라인상으로 기술이 필요한 사람하고 기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개시켜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TB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을 할래요 하는 기술들이 수십만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원하는 기술을 찾으시면은 기술의 명칭은 뭐고, 어떠한 기술이고, 누가 가지고 있고, 현재 어디까지 개발이 되어 있고, 이 기술을 내가 좀 이전받으려고 하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접속하셔서 기술을 검색하고 해당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면은 내가 필요한 기술을 찾아서 이전을 받을 수 있는,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기술유선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지정한 기술거래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술거래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한 170개에 가까운 기술거래기관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중에는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산업진흥기관과 같은 공공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서 기술 중개할선을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 컨설팅 회사들도 있고요. 또한 민간의 특허법률사무소, 그런 데들이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기술거래기관을 찾아가셔서 내가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을 좀 도입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나 기업을 찾아서 기술을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중개할선 역할, 협상의 역할,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까지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죠.
보통 요즘은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대학마다 이제 기술원 사무소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업무들을 산학협력단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산학협력단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연락을 하셔도 산학협력단 내에서는 뭐 대학이나 연구소 내에 교수나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의 목록, 특허의 목록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검색해서 얘기를 하고 뭐 필요하면은 그 해당 교수나 연구원하고 상담까지도 주선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내가 연구 개발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 전략 및 방법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 요령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개발하려는 기술별로 이걸 독자적으로 신규 개발할 건지 기존의 보유 기술을 활용할 건지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건지 아니면 외부의 연구개발 전문기업 및 전문가 자문을 받을 것인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있다면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거죠. 뭐 기술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자주 접하는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연구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뭐 시험 장비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시험 장비라고 하는 게 우리 연구 개발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그런 장비를 뭐 수수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국내에서 그런 거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어서 그 시험 장비를 그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도 안 갖고 있고 수수료를 내고 이용할 수도 없고 국내에서 판매하지도 않고 또는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기성품을 사는 게 아니라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문 제작의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있는 거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뭐 드물긴 하지만 그 사실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그 시험 장비가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문 제작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연구개발이 끝나는 단계에서 시험 장비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참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들을 좀 미리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게 좋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은 좀 아까도 이제 시험 장비 얘기했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연구개발 성과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여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자체적으로 시험 인증한 것보다는 공인된 기관에서 시험 인정받는 것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좋잖아요. 객관성을 인정받기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국내의 시험 기관들이 그 시험 인증을 할 수 없는, 해주지 않는 그런 항목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참 난감하죠. 그래서 만약에 국내의 공인기관들이 시험 인증을 해주지 않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기능이나 성능을 검증할 건지 하는 것들을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그 공인된 시험 인증 기관이 똑같은 거를 시험 인증하는 기준이나 절차나 방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므로 그 대체 수단을 활용한다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은 내가 독자적으로 한 거는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차라리 내 제품을 사서 쓰는 수요자로부터 평가를 받아보겠다 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그 기술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 해결 방안을 같이 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언급을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연구개발 과제 평가단에서 평가를 받을 때 자주 질의응답이 나오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했다가 연구개발 계획서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과제단 평가단에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작성 사례를 가지고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 전략 및 방법을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그 렌즈 시프트 방식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손떨림 방지 장치를 개발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성능 및 신뢰성 검사 등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겠다 하는 식으로 크게 전략을 제시하고요. 그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그 다음에 이어서 서술하면 됩니다. 그래서 광학계 설계 및 구현, 자동 초점 장치 설계 및 구현, 광학계 구동 장치 설계 및 구현은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렌즈 시프트 방식의 손떨림 방지 장치 기술을 활용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센서 시프트 관련해서는 센서라고 하는 게 이제 디지털 이미지 센서인데 그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센서부 설계 및 구현, 그 다음에 구동장치 설계 및 구현은 이미지 센서 구동장치 설계 전문가를 영입해서 연구 개발을 도모하겠다, 이행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서술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PCB 제작 및 조립에 들어가게 될 텐데 PCB 아트웍은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제작을 하고 조립하는 거는 외부에 위탁을 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축 보정 장치를 구비하는 카메라 모듈 시제품 제작 및 시험과 관련해서는 일단 자체적으로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하되 최종적으로는 공인 시험 기관을 활용을 해서 시험을 하고 성적서를 받아내겠다 하는 식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허 출원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외부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회사, 특히 특허법인을 활용을 해서 명세서를 작성하고 출원서를 접수하며 그 다음에 그 문제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시 예상되는 문제 및 장애 요소 관련해서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괜히 연구개발 계획서의 양을 늘리고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술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계별 연구개발 내용, 수행 일정 및 결과물에 제시된 과업 내용을 연구개발 기관별로 분담하여 그림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개발 내용, 우리가 연구개발 과제 목표 및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 일정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과업 내용을 연구개발 기관별로 분담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만약에 연구개발 기관이 다수가 아니고 단독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과업 내용을 순서대로 도식하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서식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공된 서식에 내용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1차 년도에는 과업 내용이 6개였습니다. 그래서 추진체계에도 과업 내용 6개를 그 진행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능 성능 규격을 확정을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광학계를 설계하고 구현하고 자동 초점 장치를 설계하고 구현하고 광학계 구동 장치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일을 병행적으로 이행하고 난 다음에 광학계나 자동 초점 장치나 구동 장치가 다 설계하고 구현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조립을 해서 이 축의 보정 장치를 제작을 합니다. 제작이 끝나고 나면 이 축의 보정 장치를 시험을 할 겁니다. 하는 식으로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개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차년도, 2차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단계인 경우는 단계별로 하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단연도인 경우는 연도별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업 내용이 1차년도보다 많았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연구개발의 흐름에 따라서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센서부 설계 및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3축의 보정장치 제작을 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1차년도에 2축의 보정장치하고 2차년도에 이행한 3축의 보정장치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합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보정장치를 구동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하드웨어적으로는 PCB를 제작해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PCB가 제작해서 부품들이 조립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카메라 모듈 시제품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은 시험 인증을 하게 되는데 시험 인증은 최종적으로 공인시험기관이 참여를 해서 하게 됩니다. 하는 내용을 기술을 해주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연구개발팀 편성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작성지침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어느 부처 어느 사업에서는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팀 편성도는 어느 기관에 누가 참여하여 무엇을 하는지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도식하면 됩니다. 이때 제시되는 담당 기술 개발 내용은 단계별 연구개발 내용과 연구개발 추진 체계에 기재한 항목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연구개발의 과업 내용은 크게 그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인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추진 일정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구개발 과제 추진 체계도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통일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연구개발 목표에는 이런 과업 내용이 있다고 하고 추진 일정에는 또 다른 과업 내용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추진 체계에는 뭐 이러한 과업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보는 평가위원들이 혼란을 일으키거나 혼선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반드시 일치시켜서 일관성 있게 과업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팀 편성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와 같은 서식이 주어져요. 그래서 주관기관이 누구냐,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은 누구며 총괄 책임자는 누구냐, 그들은 어떤 그 연구개발을 수행할 거냐 하는 것들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 기관이 많은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 기관별로 기관명은 어떻게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참여할 거고 참여연구원은 누구고 그 다음에 개발 책임자는 누구고 또 담당 기술 개발 내용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너무 그냥 단편적으로 뭐 누가 그걸 잘하니까 누가 들어가고 몇 명 넣으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담당 기술 내용의 수준이나 난이도로 봤을 때 그 책임자가 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이 정도 인력이면 적정하게 배치가 된 거야?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작성할 때는 담당 기술 내용에 비추어 봐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담당 기술 내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하는 관점에서 총괄 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 강의에서 사례로 들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주관 연구 개발 기관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주관기관은 주식회사 우리 회사다. 참여연구원은 총괄 책임자 김한국의 5명이다. 이들이 할 연구 수행 내용, 담당 기술 내용은 2개 방향에서 발생하는 손떨림을 보정하는 장치 개발이다. 그 다음에 3개 방향에서 발생하는 손떨림을 보정하는 장치도 개발할 것이다. 이것이 되고 나면은 2개 방향 및 3개 방향 손떨림 보정 장치를 이용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개발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서술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담당 기술 내용에 비해서 적정 연구원의 배치라든가 하는 것들만 신경을 쓰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연구개발팀 편성도를 작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 전략 방법 및 추진 체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연구개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그래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하는 요령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앞으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께서는 이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새겨서 좋은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